소개받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설승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3D 프린팅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전자기기가 될 거고요. 그 전자기기는 유연한 부품부터 미래형 수트까지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연의 대학원인 UST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전기연구원은 창원에 있고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성과는 뒤에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2023년에 100선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술 위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들이 실제로 주변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애니메이션 빅히어로라는 걸 보면 여기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이 로봇의 보호 장비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알리타라는 영화에서 3D 프린터로 뭔가 인간을 만드는 것들이 영화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강화 외 골격 슈트 하면은 이제 보통 인체 증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증강시키는 기술인데 대표적인 게 다 너무 잘 아시는 아이언맨이 그거에 해당하겠죠.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게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된 이런 영화에 나온 이런 장면들에 대한 연구,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 더 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택트 렌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카우터라는 걸 딱 차게 되는데 그게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컨택트 렌즈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면 될 텐데요. 자, 3D 프린팅이 뭐냐라고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제가 구글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이 두 부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쌍둥이니? 물어보니까 아니야. 한 명은 내 딸이고 하나는 우리 에이미의 복제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 이 관리 감독자가 오셨는데 이 아저씨가 어제 지난밤에 퇴근하면서 3D 프린터를 켜두고 퇴근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4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쫙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이런 카툰인데요. 이 카툰 속에는 사실 3D 프린팅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그 챌린징한 일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좀 정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소재가 여러 개 사용되니까 다양한 소재로 프린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빨라야 되겠죠. 그래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빠르게는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빠르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밀하고 다양한 소재로 기능을 갖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전자기기, 전자소자를 만드는 데 활용해 보자 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3D 프린팅을 이제 여기 학생들 요즘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쭉쭉쭉 한 층 한 층 쌓아서 결국엔 이렇게 뭔가 3차원 입체 형상의 구조물을 만드는 걸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 그걸 3D 프린팅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어디에 쓰고 있느냐? 기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품도 만들고 사실 최근에는 나이키 운동화 만든 3D 프린터로 만드는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옷도 만들고요.
드론의 껍데기도 만들고, 이건 람보르기니를 만들 때 이걸 3D 프린터로 차를 출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 디자이너들이 람보르기니의 디자인을 딱 한 다음에 사실 시작품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디자인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원가를 엄청 절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절감은 했는데 차 가격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전 살 돈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보면 총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로 도면만 있으면 총도 만드는 고요. 이제는 3D 프린터로 돈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서워지죠. 이제 거기에다 AI와 로봇이 접목되면 잘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에도 쓰이고요. 영화 속에 소품을 만들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3D 전기 자동차,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껍데기를 막 변신 막 하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언맨 수트, 영화 속의 아이언맨 수트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배우가 이제 그걸 쓰고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뭐 몰드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3D 프린터 막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입히고 영화를 촬영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건물도 짓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아저씨 돈 많게 생기셨죠? 이런 거 다 지으시고 역시 3D 프린터로 한 층 한 층, 한 땀 한 땀 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왔는데 한 이틀이면 간단한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중국에서 지은 3D 프린터로. 안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넣습니다. 이거는 금속 프린터로 다리를 넣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의료 쪽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인공 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 뭐 이렇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전들이 수술을 할 때 사람의 몸은 3차원 형상, 3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CT 이미지라든지 MRI 이미지는 2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전들이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혼나잖아요, 교수님들한테. 그것도 못하냐고. 2D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3D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CT나 MRI로 우리 몸을 스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장기 모양 그대로 3D 프린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여기다 만약 암이 있다 그러면 암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용도로 하는 거고 이건 실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용도로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 그 장면은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두개골 뼈를 만들기도 하고 빨리 넘겼어요. 눈 감아서 빨리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인공장기나 혈관 이건 조직공학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도전적인 일인데 장기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혈관 같은 거는 지금은 쉽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간을 만든다거나 심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조직공학,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공학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많이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3D 프린팅이 사용되는 분야는 그 껍데기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예전에는 껍데기를 잘 못 만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하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전자소전 아직 안 나왔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3D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간단히 한 요 페이지만 이해하시면은 다 이해한 겁니다. 보통 구글에서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3D 프린팅 했을 때 쫙 막 한 20, 30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 전문가들이 장명을 잘한 것 뿐이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요 4개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198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열을 받으면 혹은 빛이 조사되면 빛이 쪼여지면 이게 굳는 폴리머라고 모를 수 있으니까
고분자, 플라스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통에 담아놓고 이제 레이저나 그 뭐 UV 같은 걸 이렇게 쭉 스캔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레이저를 맞은 부분은 이제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이걸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속을 가지고 3D 프린팅 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속 프린팅은 제가 우리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설명드릴 때는 민속 씨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름 알아요? 민속 씨름? 강호동 알아요? 강호동? 강호동 모르나? 어렵네요. 강호동. 씨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속 스포츠. 그래서 모래판 위에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건데, 근데 그 기억해 보시면 모래판 위에 딱 이렇게 한 라운드를 딱 하고 나면 승패가 갈리고 두 번째 판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이렇게 가서 블레이드 같은 걸 이렇게 쓱쓱쓱 모래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고에너지 열원으로 조사를 해서 모래 같은 금속 입자를 녹입니다. 그럼 녹여진 애들은 지들끼리 붙게 되겠죠. 식으면서. 그 다음에 이 판이 하나 싹 내려가고 이 블레이드가 와서 또 판을 싹 고릅니다. 그래서 씨름판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쭉쭉쭉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게 금속의 삼청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집에다 3D 프린터 한 대 사줘야지 하면 한 50만 원이면 사주실 수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Fused Filament Fabrication이라는 방식인데, 근데 요걸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실에 이거 쓰다가 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우리 미술 시간에 글루건 있죠. 글루건 이렇게 해가지고 풀칠하는 거, 실리콘 글루. 그걸 이렇게 글루건을 이 프린터는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그리고 쭉 눌러서 글루건은 열이 가해지면서 이게 녹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동화한 겁니다. 그냥 글루건으로 한 땀 한 땀 그린다, 한 층 한 층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기술이 이 기술입니다. 간단하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대부분이요. 근데 요거가 조금 더 진보된 건데, 우리 잉크젯 프린터 있죠, 집에다 한번 사용해 보셨죠? 그래서 잉크를 이렇게 툭툭툭 쏴주고 쏴주면서 UV를 조사해 줍니다. 이렇게 쏴줍니다. 그러면 그 쏴주는 소재는 UV를 맞으면 딱딱해지는, 경화되는 그런 거고, 그걸 가지고 한 층 한 층 만드는 게 폴리젯이라는 기술입니다. 대부분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3D 프린팅 기술이다. 그리고 이름만 쫙 바뀌는 거예요. 근데 미케니즘은, 그러니까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언스라는 아주 좋은 논문에 이게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아쉽게도 포기한 그 빠르게 분야입니다. 빠르게 분야. 그래서 이걸 빠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빠르게, 역시 이것도 광경화 레진, 빛을 맞으면 굳는 폴리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저희 근데 이제 이거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 가서 엑스레이 CT 이미지 찍으실 때 여기 엑스레이가 있고 뒤에 디텍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잉 하면서 슉 돌아가면서 우리 이미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를 프로젝션 쏴주죠.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 형태로 쏴주고 싹 돌리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쫙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고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건 다 3차원 구조물만 만들 수 있지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빨리 만들 수 있는데 기능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앞에 제가 보여드린 네 가지 기술에다가 이 기술을 포함해서 기능을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가 통한다거나 빛이 난다거나 자성 특성을 갖는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재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소재를 바꾸려고 하는데 역시 이 프린팅 되는 방식 자체의 한계로 이제 그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와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처음에는 시제품이나 디자인 테스트 활용, 아까 람보르기니 말씀드렸죠. 그렇게 활용되다가 최근에는 실제품 제조의 생산 기술로 활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시면 이렇게 딱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자산업, 항공, 자동차, 교육, 건축, 의료, 바이오. 넓은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실제 어떤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활용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전자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두는 쭉 말씀드렸고요. 대충 이제 3D 프린팅이 뭐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이 앞에서 우리는 뭐뭐뭐를 합니다, 뭘 만듭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라면 신빙성도 많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연구 영역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D 프린터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분야를 저는 연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역이 존재해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Structural Electronics다. 그래서 Structural이니까 구조인데 구조와 일렉트로닉스가 결합된 겁니다.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라든지 당장은 휴대폰만 보셔도 이렇게 이 초록색, 이걸 PCB라고 하거든요. 초록색 판때기 위에다가 이렇게 뭐가 막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자 부품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전자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1900년대부터 하던 방식입니다. 진공관 나오고 막 엄청 큰 집채만한 거 컴퓨터 애니악 나오고 막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점점 그게 소형화되면서 이제 PCB란 것이 나왔고 최근에 그 PCB는 이제 막 늘어나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긴 하죠. 근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component in a box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런 거죠. 휴대폰이라는 박스 안에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데 그건 PCB라는 어떤 판때기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소자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2016년부터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스트럭처럴 일렉트로닉스가.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럼 꼭 판때기가 필요해? 그런 거 없이 그냥 3차원 구조가 필요한 구조 위에다 그냥 소자들 막 그려 넣으면 안 돼? 만들면 안 돼? 그러면 더 무게도 가벼워질 텐데 그리고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데 유리할 텐데 당장 저희가 사용하고 이런 접히는 휴대폰만 해도 사실 사람들은 그 접히는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접히는 PCB를 만듭니다. 그럼 PCB를 아예 없애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최근 시장 보고서, 글로벌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연평균 성장률 5.4%로 성장할 건데 그 분야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항공, 우주, 가전제품 등에 활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무조건 3D 프린팅으로만 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다른 대체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건 주로 듀퐁 아시죠? 듀퐁 회사 화학하는데 그다음에 일본 회사들이 많이 했던 건데요. 이런 겁니다. 3차원을 갖는 PCB를 만들고 싶어서 2차원의 기판 위에다가 회로를 쫙 그린 다음에 도장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을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푹 찍으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3차원 형상의 어떤 구조, 스트럭처 일렉트로닉스 구현해보자 해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됐고 이런 건 일본이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사셨다든지 세탁기가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하다. 그러면 이런 게 적용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사는 것들 이렇게 둥글둥글한 부분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이게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3D, 그러니까 복잡한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어렵겠죠? 이렇게 쿵 찍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딴 걸 개발해보자 해서 만든 게 요 기술입니다. 3D MID라고 하는데 이건 또 쉽습니다. 뭐냐면
사출 성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막 거푸집 같은데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 압을 가해서 꾹 집어넣으면 그 틀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이 틀을 딱 뺏겨내면 어떤 모양을 갖는 이런 애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애가 만들어질 때 이 무전의 도금이라는 좀 복잡해지는데 뭔가 도금 반지 만들 때 쓰는 건데요. 무전의 도금이라는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그 시발점이 되는 소재를 넣고 그걸 이렇게 뭔가 레이저로 이렇게 찍 그려주면 그 레이저가 조사된 데만 무전의 도금 공정을 할 때 도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은 요거 딱 보시면 떠오르시죠? 예전에 저희가 휴대폰 사용할 때 배터리 교체할 때 뒤에 그 커버 딱 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안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술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게 복잡한 3차원 구조는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3D 프린팅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이건 한 10몇 년 전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뭐 엉뚱한 소리 하냐 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오죽 관심을 끌고 싶었으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주장한 게 10몇 년 동안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로 이런 스트럭처 일렉트로닉스를 구현해야 되는데 3D 프린터가 유용하지 않겠어? 복잡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3D 프린터로 이런 거 실제 만든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이 여기 만드셔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완벽한 아이언맨이 아니죠. 완벽한 전자 제품이나 어떤 기기가 아닙니다. 이게 되려면 이런 전기 소자들이 동시에 그려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완벽한 아이언맨, 완벽한 전자 기기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3D 프린터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기능을 갖는 전자 소자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걸 계속 시종일관 이런 막 방송도 나가서 떠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긴.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스트럭처럴 일렉트로닉스라는 것을 구현하는데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은 좀 복잡한 3차원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서 3D 프린팅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그 기술 영역을 명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는 3D 인쇄전자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D로 인쇄해서 전자 제품을 만든다 해서 3D 인쇄전자 기술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요소는 뭐가 있느냐? 이런 3D 인쇄전자 기술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핵심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팍 말씀하세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냐? 내가 핵심 요소를 분석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혼란스럽거든. 차근차근 이 내용을 이제 쪼개내면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지? 이렇게 쪼개내다 보면 머릿속에 마치 그물망처럼 이게 쫙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잘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3D 인쇄전자 기술을 잘 하려면 뭐가 핵심 요소일까라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소재가 있어야겠죠? 전기가 통해야 되겠고 빛도 나야 되는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소재를 해버려보자. 제가 신소재 공학 전공입니다. 네, 신소재 전공에서 뭐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근데 이제 딱 하려고 했더니 프린터가 없어요. 제가 하려고 한 프린터는 없더라고요.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프린터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프린터를 만들려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좀 달라지죠. 전 신소재 공학 전공인데 프린터를 만들려면 기계를 이해해야 되고 전자기술, 전기기술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죠.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요. 심지어 소프트웨어도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프린터를 만들었는데 이 제어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제어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저희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가 직접 공부하자 해서 저희가 직접 소프트웨어도 공부합니다. 하고 요게 되니까 그 공정, 이제 얘네들이 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할지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공정 기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저희는 소재 공정 장비를 다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그런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테슬라는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야. 그걸 수직 계열로 할 거야. 그래서 뭐 소재부터 다 만들 거야. 그래서 요즘 테슬라가 다 하잖아요.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기술이 내재화되고 그러니까 뭐 로봇도 하고 우주선도 쏘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제가 뭐 테슬라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애니메이션이죠. 이걸 또 왜 다시 들고 나왔냐면 여기가 저희가 주력하는 아이템이 이 애니메이션 나옵니다.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3D 프린팅하는 걸 이런 거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재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하나 더 해서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걸 한번 해보자. 남들은 사실 3D 프린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 크게는 만들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작게 못 만듭니다. 그러면 빠르게 못하는 거니까 작게라도 해보자. 그래서 작게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희가 다 만든 프린터들입니다. 이제 이제 크게 이미지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전자 부품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글씨가 좀 작은데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다 만들어서 논문 쓰고 특허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방송도 쭉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잘 안 나갑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기술을 홍보하려고 많이 나가는데 요즘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뭐 나가봐야 뭐 이제 다 홍보가 끝났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게 뒤에 나올 건데 뭐 아까 스마트 컨택트 렌즈 관련해서는 좀 홍보가 필요해서 좀 방송에서 나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빨리빨리 영상이나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컨셉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눈으로 이제 보시면 아 저런 거구나, 아 저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팅 기술인데 이걸 장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 청중들을 좀 살폈어요. 그래서 아까 막 여쭤봤죠. 초등학생이냐 이렇게 봤더니 초등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요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린팅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에 보여드린 거는 뭐 열과하고 막 하잖아요. 저희는 심플하게 잉크를 씁니다. 잉크. 그러니까 뭐 치약 같은 거예요. 치약인데 얘가 전기가 통하고 얘가 빛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잉크를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합니다. 그런데 프린팅하는 방식이 저희가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유체역학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예를 들어서 관 안에서 이 잉크의 흐름을 제어해서 프린팅하는 거예요. 요건 좀 너무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시면 얘는 그냥 물 같은 애를 갖고도 3D 프린팅하고 얘는 치약 같은 애를 가지고 프린팅하는 기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잉크인데도 이렇게 쭉 만들어지죠. 잉크인데도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전기가 통한다는 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작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70 나노미터는 0.07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10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우리 친구들 안 하겠지만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싸움하고 막 했잖아요. 네 머리가 질기냐 내 머리가 질기냐. 그래서 이기셨던 분은 한 200 마이크로 되는 거고 내가 졌다 그러면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보통 100에서 2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0 나노란 건 0.07 마이크로미터. 당연히 눈에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근데 왠지 쓰임새가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작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작으면 전자소재는 뭐 바이오 이런 쪽에 많이 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인쇄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좀 더 쉬운데요. 그래서 위쪽에 있던 프린팅 방식은 뉴토니안 거동이다. 요건 이해해 놓으면 어디 뭐 과학고 시험 볼 때나 이럴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체는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래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물은 이게 저희가 손에 놓고 이렇게 막 비벼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미끌미끌하죠. 걔는 이런 겁니다. 쉐어 레이트. 내가 옆으로 뭔가 힘을 줘서 변형을 줬을 때 점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 그거를 뉴토니안 거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물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쉐도 플라스틱이라고 쉐어 띠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쉐어 레이트. 똑같이 했을 때 얘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뻑뻑하던 애가 부드러워져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치약, 케첩 이런 애가 이제 그런 애들입니다. 굳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왜 치약을 이렇게 통에 넣고 쭉 짜면은 이렇게 빵빵하게 있던 애가 그 안에서 흐르지 않잖아요. 고체 같잖아요. 근데 이거 뽁 짜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원래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걔가 나오는 게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무슨 의미냐면 힘을 가해요. 그럼 이 치약 끝에 주둥이를 통과하게 되겠죠? 말랑말랑하니까. 쑥 통과하면서 결국엔 쉐어 레이트이 증가되는 효과고요. 점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는 좀 고체 같던 애가 쭉 누르면서 점도가 감소하니까 그 주둥이를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한 다음에 그 나올 때처럼 통과되고 난 상태라면 얘는 흘러야 돼요. 칫솔을 위해서. 그런데 형태가 딱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이 쉐어 레이트 사라지니까 다시 원래 점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쉽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과학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어린 친구들은 왜 그러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인터넷 잘 나옵니다. 엄마 아빠 힘들어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쉐어 티킹이라고 해서 얘는 뭐 이렇게 할수록 점점 딱딱해지네요. 요리할 때 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게 좀 그러죠. 그런 전분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점점 딱딱해. 요런 유체 거동이 있습니다. 이 유체 거동은 나중에 막 물리 같은 거 시험 볼 때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뭐 이 점도를 잘 제어해서 인쇄를 하고요.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프린터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프린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그 발암물질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이 프린터는 우리 잉크로 이렇게 하는 프린팅 하는 파트가 있고 이쪽엔 그 발암물질 나온다는 그 프린터로 이 드론의 바디를 만들고 이 드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껍데기, 몸통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프린터로 만들고 그 위에 전선을 쫙 전기 통하는 걸로 그린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배트 시그널을 배트맨 출동할 때 탁 하면 하늘에 쏘면 배트맨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연구원 마스코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왜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년 동안 하도 고초를 당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 원장님한테 하여튼 어필하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굳이 여기다 연구원 이름 안 써도 되는데 시계에도 이렇게 연구원 이름 쓰면서 시계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뒤에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3D 프린터로 배터리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시계가 속에 있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위치 이런 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연구를 다 진행하고 있고 단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 프로세서. 요거는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그런 아주 나노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3D 프린터로 내가 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하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상에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작은 프로세서들은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고성능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크기가 작으니까 이 주변 기술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소자들을 그래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PCB 업체, PCB를 만드는 아까 제가 PCB를 없애자고 했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PCB 만드는 프린터를 만든 건데요. 이게 저희가 만든 은잉크입니다. 은잉크로 이렇게 쭉 그리는 거고 그려진 거에다 칩을 이렇게 물어다가 이렇게 해서 뚝 붙여서 이런 회로를 이런 서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전자 소자를 만들 때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면 망한 겁니다. 이렇게 만든 설계자는 쫓겨나야죠. 개념 없다고. 근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되면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지하로 비하라는 거 해요. 저희는 뚫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벌써 레이어가 2개의 레이어가 되죠. 그럼 벌써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3D 프린팅이니까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다릴로처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띄워서 만든 겁니다. 그 밑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컨셉이냐면 사실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되죠. 모든 과학자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만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 기술에 대한 확보도 되게 중요하고 그 제조 기술을 어떻게 자율 제조 형태로 구현해낼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AI가 접목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자율은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동화는 진짜 자동, 그냥 자동.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아니, 알아서가 아니죠. 내가 시킨 걸 자동으로 하는 거고. 자율은 자동에다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는 자율 제조입니다. AI 접목하여 자율 제조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잉크들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죠. 이런 너트 뭐 이런 것도 잉크인데도 다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다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노 프린터인데 뭐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신소재공학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광학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광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노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를 만들었고 프린팅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뭐 100나노 100나노면 0.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7 마이크로미터의 이런 미세한 구조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을 위해서 PCB를 만드는 큰 프린터도 저희가 만들어서 기업에 지금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드렸죠. 로보담이 프린팅하는 거. 이게 이렇게 입체면 위에 뭔가를 그리는 겁니다. 얘가 디스플레이인데 얘가 불이 들어와요. 그 입체면 위에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둥근 면에다가 프린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요, 여기다 못 그려요. 예, 이렇게 왜냐하면 이 노즐 끝과 이 인쇄되는 면이 항상 수직해야지 완벽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요거 해놓고 와 잘했다고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만들었죠. 앵글을 줘가지고 한 6축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실시간으로 변하는 면에다 그릴 수 있어야 될 텐데 해가지고 저희가 이건 둥근 면에 그리는 걸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 한 60%만 그릴 수 있고 뒷면은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과를 깎을 때 과도를 들고 오른손에 과도 들고 사과는 이쪽에 있는데 사과를 딱 고정돼 있으면 모든 면을 깎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이제 2개를 동시에 돌리는 겁니다. 로봇한 2개. 그럼 점점 아까 애니메이션이랑 가까워지죠. 이런 하고요. 그 다음은 이걸 그러면 지켜보면서 하면 해상도 그러니까 저 작은 거 그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실시간 촬영 기술 확립했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거든요. 카메라가 특정 위치를 쫙 추적하면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걔가 따라가면서 인쇄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도 다 그릴 수가 있고 이 인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AI한테 딱 시켜주면 A한테 정보를 주면 얘가 강화 학습을 통해서 다음에도 이런 걸 그릴 때는 정확히 그리게 되는 거죠. 강화 학습에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노즐과 이 면의 앵글이 학습이 되고요. 노즐과 면의 그 간격이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토출되는 잉크의 양이 학습이 됩니다. 그 3개만 들고 있으면 어떤 면에도 이제 인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이제 쓸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 근데 인공관절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뭘 하냐면 수술할 때 인체에 삽입해서 뭔가 신경이나 뼈를 재생하려고 할 때 전기 신호를 주면 좀 더 빨리 재생되거든요. 근데 보통 병원 가시면은 그런 거 이렇게 심어 놓고 뭐 한 달 후에 뭐 수술하겠습니다 하는 건 대충 얘기하시는 겁니다. 통계로 대충.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몸에 녹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자. 그럼 예를 들어 녹는 실 아시죠? 그런 거. 그럼 그런 걸로 전자제품 기기를 만들어서 3D로 만들고 실제 우리 신경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무선 전력 전송 같은 걸로 에너지를 주고 그럼 얘는 전기가 통하게 한 다음에 빨리 아물게 되고 그냥 냅두면 얘는 몸에 녹아 사라지는 뭐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일환이에요. 그래서 얘 전기 통하는 이 전선이 몸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그래서 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인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거 이제 삽입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요런 데 쓰임새가 있는 거죠. 입체면에 인쇄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 로봇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프린팅 기술 프린터까지 보여드렸고 그럼 이제 여기는 진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소재인데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그림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잉크,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플라스틱인데 전기가 통하는 게 있어요. 이걸 전도성 고분자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쭉 해서 만듭니다. 이게 아까 한 서브 마이크로, 0.8 마이크로미터 그런 거 만들고 이런 애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보거나 당겨보거나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 제품이나 이런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 늘어나는 전자기기, 뭐 쉬는 전자기기 할 때 이렇게 이런 거 기술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또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주식하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유명했죠. 네. 그래핀을 가지고 저희가 3D 프린팅을 했습니다. 모든 그래핀을 가지고 3D 프린팅 할 때는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노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뭐 했습니다. 만들고 이렇게 나노의 뭐 어떤 와이어라든지 이런 거를 쭉 만들 수 있었고요. 근데 그래핀 다음으로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맥신이라는 똑같은 소재입니다. 비슷한 애예요.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인쇄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는 가깝지 않은데 사실 뭔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작은 것들의 전극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핀 기반의 복합재가 이게 그래핀과 자성체를 섞어서 만든 거고 얘는 뭐 그래핀과 은을 섞어서 만든 거고 이게 3차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저희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어제도 저 한양대에 갔다 왔는데 미팅할 게 있어서 이걸 딱 보여줬더니 거기 교수가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와 그러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합니다. 왜냐면 그걸 연구하니까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딱 보시면 연탄 같구나. 그죠? 연탄 같죠. 근데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면 뭐 여러 멤브레인이라는 거, 필터, 뭐 전극, 뭐 하여튼 쓸 데가 많아요. 근데 과학기술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내가 원하는 소재를 가지고 그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쓰임새가 있고요.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써야 돼서 논문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기도 통하고 자성 특성을 갖는 애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광등 회로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배터리 붙이고 밑에는 자석이 있어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뭐 앞서 보여드린 스트럭처 일렉트로닉스의 아주 간단한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거 또 다른 연탄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전자기파 차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이 전자파를 차폐해야 돼.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금속 필름을 사용합니다. 금속 필름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흡수되는 걸 내가 튕겨내거나 흡수해 주거든요. 그런데 점점 우리 소자들이 제품들이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뭘만 고민했냐면 전자파가 우리 몸에 피해 주는 거 막아주자를 고민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영향을 줘요. 전서들끼리.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도 이걸 차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저희 집 아파트가 그렇거든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엄청 시끄러우면 이제 방음벽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전선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전선과 전선 사이 방음벽처럼 전자가 넘어가서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뭔가 그런 벽이 필요해요.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잘. 그런 걸 이런 걸로 연탄같이 생긴 얘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전자파 차폐 효과가 좋아. 이런 것들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또 다른 소재인데, 보시면 제가 2016년이고 이게 이때 요거 저희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구글 건데, 제가 이때부터 컨택트 렌즈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컨택트 렌즈입니다. 요 사진은 저희 거거든요.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컨택트 렌즈 위에 이런 3D 구조를 자유자재로 만드는 거를 이제 구현해낸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컨택트 렌즈까지 적용하는 데는 한 6, 7년 걸렸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걸 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소재, 3차원 구조물을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리소그라피 방식인데요. 반도체 공정으로 이런 소자를 이 모기향 같이 생긴 얘를 만듭니다. 모기향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고, 그러면 3D 프린터로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다를 뿐 그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술의 관건은 요렇게 띄우는 거, 요거를 못합니다. 다른 기술로는. 그래서 요걸 해서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를 보였었죠.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조 기술이 확보되면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깐딱깐딱하죠. 제가 이 당시에는 2018 돈이 없었어요. 연구비가. 그래서 옆방에 갔습니다. 옆방에 가서 이거 뭐 이렇게 최근에 뭐 샀던데 얘가 있던데 좀 빌려달라. 아주 호접하죠. 빌려달라 해서 빌려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해서 제가 이렇게 센서 만들어서 이렇게 5개로 쫙 수화도 하고 막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래요? 근데 하더니 나머지 손가락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럼 알았다. 그럼 하나 하겠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안 사실인데 이것도 고장이 났더라고요. 보면 여기 움직이죠. 여기 가만히 있는데 움직여요. 얘가 끄떡끄떡하게 여기 고장 난 겁니다. 여기 움직이 잃어버린 거. 어찌됐건 하여튼 뭐 해서 저희 센서가 작동한다는 걸 보였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2018년이니까 최근에 제일 뒤에 나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멋있는 걸 하나,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이 전기 통하는 걸가 중요하면 금속을 해야 되는데 은과 구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을 먼저 잉크화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3D 구조도 만들고 막 했습니다. 2017년.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뒤에 태국 문양 있고 막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거를 요청받아서 갔습니다. 이때 가가지고 이제 쭉 발표해줬는데 저 뒤에 저 카메라처럼 계신 TBS 기자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뭐 열심히 얘기했죠. 방송 카메라 왔으니까. 갑자기 끝나고 났는데 기자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시다 보면 나오는데 그 기자분 오시더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걸어드릴게요. 오늘 9시.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거 녹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해도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려면 KBS로 와달래요. 그래서 갔죠 또. 과천에서 KBS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 보면 이분 저기 KBS입니다. 여기가 KBS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나가지고 연구에 다 얘기하고 9시 걸린다 막 하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경제타임 이게 7시 30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 정치적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속상했죠. 왜냐면 제가 원장님한테도 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대신 기자분이 너무 미안하신지 4번 방송해주겠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시에 틀어야지. 7시에 틀고 그러면 다음에 언제 지나갔지? 자정인가 한번 틀고 다음날 아침 7시에 틀더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네, 저라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은을 또 만들고요. 그렇게 은에서 이렇게 전기 통하는 걸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실제로 이런 기술은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도 관심이 많아서 이거는 이게 캐나다 사이먼 프레저라는 대학이거든요. 거기 있는 교수님이랑도 이렇게 쭉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은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이거 좀 어려운데 보통 나노 입자, 그러니까 작은 애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얘를 그림을 그려놓고 열을 가해야 돼요. 그거를 열 가해서 서로 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소결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뜩 그린다고 전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소결을 하는데 보통 은의 경우가 한 150도에서 300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그려진 기판이 300도를 견디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기판이 뭐 한 100도만 도 녹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소리 나는 게 하나 있었네요. 장갑에다가 그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게 하면 연주가 됩니다. 이게 막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떴다 비행기 그걸 연주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개발한 건 소결하지 않고도 전기가 통하게 하는 잉크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시면 이래요. 나노 입자기 때문에 색깔이 이런 갈색을 띠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붙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색으로 바뀌는데 여기 보시면 점점 은색으로 바뀌죠. 열을 가하지 않고 하는데도 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화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결이 되는 잉크를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쭉 바뀌죠. 이건 어디서 쓰냐? 그러니까 저항은 좀 높아요.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저항이 높다는 건. 하지만 잘 안 통해도 쓸 때 많거든요. 열을 안 가해도 되는 응용. 그래서 그런 걸 응용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 층만 그렸다면 이제는 구멍도 뚫고 아예 기판 자체를 인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여기 그 연결 다 돼 있고 여기 LED가 있어서 근데 걔네들이 꾸격꾸격 다 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했던 것이고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기판도 인쇄를 하거든요. 그럼 기판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인쇄해요. 그럼 이게 쭉쭉 늘어납니다. 네, 쭉 여기 보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근데 이 안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안에 그 전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고 여기 풍선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쭉 넣으면 이렇게 풍선이 빵빵하게 늘어났다 줄어들 때도 거기에 맞춰서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쓰겠어요? 웨어러블 기기에 쓸 수 있죠. 옷이라든지 그런 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이런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희가 디스플레이에도 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퀀텀 닷 디스플레이 하면 이제 퀀텀 닷이란 빛을 내는 아주 작은 입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사려고 할 때 뭘 많이 보세요? 요즘에 화면이 컸으면 좋겠고 밝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모공까지 다 보였으면 좋겠죠. 그걸 원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데 퀀텀 닷 디스플레이에서 거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퀀텀 디스플레이는 작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픽셀이라고 하는 그 빛을 내는 작은 단위체가 작아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작아지면 퀀텀 닷이 분포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게 만들면 어두워져요. 퀀텀 닷이 많아야 밝은데.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3D로 기둥을 만드니까 그걸 이용해 볼까? 라고 생각했고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 노원구에
땅이 부지가 이제 딱 얼마 100평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이 100평 부지에 50명을 살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단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50명 못 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아파트를 올리면 되겠네 라고 해서 퀀텀 닷이 들어있는 잉크를 가지고 3D로 이렇게 쫙 올린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퀀텀 닷들이 중복해서 딱 있으니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높이에 따라 밝기가 변한다는 거를 저희가 쭉 했고 뭐 이런 데 막 홍보하고 요거는 미국 광학회에서 저걸 했습니다. 인터뷰. 너무 흥미롭다. 그래서 요걸 하고 있고 아직은 돈으로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분자 잉크를 그냥 이용한 건데 뭐 나비도 있지만 왜 이게 파리 큰 똥파리 같은 애들 색깔 막 초록색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색이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색이 막 다릅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조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면요. 걔네들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그 몸에 이런 격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격자들이 있고 빛이 조사될 때 그 빛 조사되는 앵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 앵글에 따라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비 색깔이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게 그래서 그래요. 구조 색상입니다. 근데 이 구조 색상을 실제 기술에 적용하려면 그 효과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프린터로 이렇게 선을 다 나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그려가지고 RGB 요 색을 쭉 구현해낸 겁니다. 구현해서 실제로 이렇게 앵글에 따라 번개가 보였다가 테두리만 보였다가 다 보였다가 뭐 이런 것들을 구현했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은 이게 밑에서 막 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아까 뭐 안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훨씬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컨택트 렌즈 관련인데요. 이거 뭐는 뭐 관심 안 가셔도 이 프로시안 블루라는 게 이 청바지 소재입니다. 청바지에 사용되는 그래서 블루진이라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얘가 전기화학 그러니까 뭔가 전위차를 줘서 전기화학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잉크화해서 프린팅을 했고 그걸 가지고 전기화학적으로 이 변화하는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조건을 다 잡은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이 컨택트 렌즈에다 그걸 그렸어요. 쫙 컨택트 렌즈에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컨택트 렌즈에 그려서 이렇게 여긴 자동차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우회전하면 이렇게 오른쪽 직진 이렇게 고 스탑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런 공면에 인쇄를 할 수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간단한 증강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눈 앞에 그려지는 거죠.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게 그려지는 기술. 그죠?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 최근에 이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지금은 의료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일단 컨택트 렌즈는 좀 무섭잖아요. 낀다는 게. 안경부터 나올 거예요.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막 이 큰 거 쓰고 다니지만 저 같은 이런 안경으로 바뀔 거고 뭐 스카우트 같은 형태, 드래곤볼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발전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리, 아까 지금까지 구리도 있어요. 구리. 전기가 통하려면 또 이제 구리가 제일 좋은 소재입니다. 왜냐면 싸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옛날 우리 학생들 이거 다 알죠. 우리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전기 도금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3D 프린팅 기술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반지 만들 때 도금하는 기술이죠. 3D 프린팅 기술로 가져와서 양극, 음극의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이 도금 용액은 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보통은 이렇게 도금 용액 안에서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도금이 되거든요.
그걸 아까 보신 것처럼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한적인 국부적인 영역에만 도금 용액이 위치하게 존재하게 되고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렇게 국부적으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공부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막 튜브도 만들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기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구리를 3D 프린팅으로 뭔가 이런 미세한 걸 만드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기업체에서 많이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한번 실제 소자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희는 이 기술을 팝니다. 네, 팔 수 있어요. 저희는 세금을 많이 띄어가긴 하지만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느립니다. 공정이 너무 느려서 그거 어디 가져가셔 봐야 빨리 못하시니까 그래서 안 될 겁니다 하고 이제 팔지 않았고요. 근데 그 기술 이용하면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야. 제가 이 당시 2015년에 열심히 저희 연구원 그 캐리 썼죠. 예. 원장님한테 어필해야 되니까. 최근에 절대 안 씁니다. 이제 안 써도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요건 제가 이제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건데 무도인을 형상화.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걸 했고요. 근데 이제 팔진 않았고 대신 뭘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뭐 이런 구리로 회로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기술을 요걸 팔았습니다. 요거를 거기다 팔고 한 군데 더 팔고 두 군데 더 팔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기 도금은 그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에 뭔가 저희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에너지를 줄 수가 없는데 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도금이 일어나게 하는 그 촉매를 먼저 인쇄를 쫙 하고 도금 용액 안에 딱 담그면 그냥 동시에 도금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잉크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뭐 있습니다만은 안경 아래다 이렇게 회로 그리고 여기 이제 조도 센서라고 해서 주변이 어두우면은 불이 켜지고 밝으면 꺼지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하고 이제 팔았습니다. 약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D 프린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아직 더 있잖아요. 천천히 해도 되겠죠. 4D 프린팅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제가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3D 인쇄 전자 기술을 말씀드렸고 4D 프린팅은 이런 거예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때 사용된 소재가 조금 스마트해요. 그 스마트한 소재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걔가 외부에 에너지가 인가됐을 때 모양이 바뀔 때 그때 4D 프린팅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너도 나도 다 4D 프린팅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개념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래서 앞엔 똑같은데 만든 것이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특성이 바뀔 때 그때도 4D 프린팅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석을 3D 프린팅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이 왜냐면 고무자석 아시죠? 고무자석 네오디뮴이라는 소재를 쓰는데 그 고무자석의 원료를 가져다가 잉크를 만들었습니다. 잉크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폴리머를 넣어서 이렇게 좀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3D로 만들고 여기 자석이 됐죠? 만든 다음에 자화라는 걸 시켜야 돼요. 만든 후에 자화기에 딱 넣고 NS를 부여하는 겁니다. 방향을. 그럼 얘가 이렇게 NS 저 잘못 썼네요. 여기 S가 N인데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아까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자동차로 이게 밟으면 이게 제 기억에 프라이드였나 모닝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밟은 겁니다. 밟으면 뻥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복원이 이렇게 되죠. 그만큼 신축성도 좋다. 그다음에 이게 당기는 거예요. 안 찢어지죠. 자, 그래서면 안 찢어지고 눌려도 끄떡 없는데 자성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로봇에 적용해야 됐구나. 소프트 로봇. 딱딱한 로봇 말고요. 소프트한 로봇에 적용해야 됐구나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로봇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얘 움직임을 프로그래밍 해야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화를 시킬 때 그 자화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밑에 자석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꼼꼼꼼 갑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얘는 밑에서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된 대로 자화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건 학인데요, 학. 네, 이렇게 됐다 확 접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럼 뭐야? 내가 외부에서 자장을 인가하면 내가 만든 대로 움직이네. 그러면 뭐든 쓸 수 있겠냐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는 걸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한 게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위에 이렇게 자화된 애를 붙였어요. 그리고 전자석은 이 방향을 N, S를 막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바꾸면 이게 자화된 대로 잡았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리퍼라고 하는데, 그리퍼, 이 로봇 손 같은 거죠. 이쪽 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요거는 이 검은색 부분이 자석 부분이고요. 가운데 쪽은 제가 은 잉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에 자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하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면 스위치죠. 그 소프트 액추에이터가 돼요. 소프트 액추에이팅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한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최근 결과는 좀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이런 것도 했어?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멀티로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저희가 이걸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 어딘가나 중간쯤 뭐가 있는 거. 그 메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메타 서브스트레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밟았을 때 딱딱하다가 내가 뭘 바꾸면 물렁하다가, 아니면 좀 다시 바꾸면 중간쯤 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애들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화를 딱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 자장이 인가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이렇게 눌려요. 탁탁. 그러다가 특정 방향으로 딱 자화를 시키면 이제 중간쯤으로 눌려요. 그다음 완벽하게 딱 되면 안 눌립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 애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밑에 쫙 여러 개 깔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한 겁니다. 여러 개 쫙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된 대로 눌렀을 때 이런 경우는 안 눌리고 얘는 잘 눌리고. 그러면 그게 국부적으로 쭉쭉쭉 바뀌면 어딘간 눌리고 어딘간 안 눌리고 막 이렇게 저희가 제어하게 되겠죠. 이것도 로보틱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보여주면 사람들이 확 이해할까 생각해가지고 형태가 변하는 바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소프트라고 되어 있죠. 자와 방향에 따라 소프트했다가 딱딱해졌다가 되는 겁니다. 부드러웠다 딱딱해졌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이때는 돌려서 이제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면 평지를 굴러갈 때는 딱딱하게 굴러가고, 이런 걸 계단이나 이런 걸 통과할 때는 소프트해져서 바퀴가 탁 바뀌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쓰냐? 보통 우리 장애인 분들 휠체어가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그럴 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그런 예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이제 소재는 대충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가지고 전자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데, 저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그냥 제 사비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연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이걸 보여드릴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 3D 프린팅, 4D 프린팅 기술 소재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골격 맞춤형, 그러니까 결국엔 휴머노이드 손을 개발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 손에다가 사람의 손처럼 센서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떤 형태의 물건을 잡았는지, 이 물건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이런 걸 다 센싱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넣어가지고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 그런 걸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전 패치, 그러니까 의료 소자인데 이렇게 몸에 붙이는 거,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 센싱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여드릴 건 없고, 최근에 제가 아까 그 울분의 그 까딱이는 애, 그죠? 그게 좀만 좋았어 더 좋은 논문을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애들을 다 하나하나 산 다음에 저희가 조립을 했고요. 요 하얀 부분은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손을 읽습니다. 이 움직임을 읽어서 제가 준 시그널대로 얘가 그렇게 따라 움직여요. 안타까운 건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항상 그게 문제예요. 요걸 이제 한 단 더 늘리려면 기계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일단 4개로만 하고, 그래서 4개도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물론 던지지만 작은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작은 것도 잡습니다. 그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여기다가 이제 센서를 막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잡았는지, 얼마나 딱딱한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뭐 저희가 뭐 휴머노이드를 어쩌고 좀 하잖아요. 사실 로봇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입니다. 예전에는 걷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 휴머노이드 보시면 막 픽픽 넘어져요. 왜 그랬냐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그 계산 속도가 빨라졌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얘가 걷는 거는 좀 쉬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손엔 모든 기능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손이라는 게 이렇게도 움직이지만 요렇게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도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사실 저희는 조물주께서 잘 만드셔가지고 너무 쉽게 하지만 로봇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발전되어야 되고 개발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요 기술에서 맡고 있는, 자체적이지만 맡고 있는 부분은 요게 그러면 전자 피부처럼 그걸 집어넣어서 사람의 감각이 느끼듯이, 그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한번 구현해보자 하는 게 저희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3D 프린팅을 가지고 전자소자 만드는 걸 3D 인쇄전자 기술인데, 그건 저는 차세대 제조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최근에 로봇이랑 AI랑 접목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되면 나중에 미래에는 이런 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자유가 보장되는 걸 프리폼이라고 합니다. 폼 팩터 프리 혹은 프리폼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형상의 소자를 만드는 제조 기술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